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졸속 재판 주도한 헌재가 선고 지연을 잤죠. 3명의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여가 다 돼가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 졸속 재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차진아 교수는 결론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일단 결론은 낼 수 있다. 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차진아 교수는 합의가 안 되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증거조사 절차의 문제라면서 졸속 재판 때문에 헌재가 비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황도수 교수는 헌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뒤 해당 증의 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도수 교수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입장은 오만이자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진아 교수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두 결론이 충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할 것. 3명의 헌법학자들은 이런 절차상 하자와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황도수 교수는 먼저 헌재가 법대로 재판하기에 충분히 변론과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때 구속취소 사유로 써놓은 법리가 증거능력 쟁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도수 교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논쟁이 시작됐다. 현재 증거 상태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명웅 변호사는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사실관계의 기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법 위반 및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소수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경우가 아닌 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차진아 교수는 탄핵 소추된 사건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함이냐,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는 거냐는 비판을 받을 빌미를 헌재가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말만 해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공정하다는 인상을 줘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